그래서 나이키의 실적이 의외로 굉장히 어닝 스프라이즈다 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뭐 그런 시간을 오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사이고 미국 문화를 전파하는 스포츠의 제왕이지요. 그런데 이 스포츠 회사, 신발 회사 하나가 뭐 미국의 문화를 전파하느냐 하는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나이키에 대해서 나이키의 성장 스토리, 성공 비결이 뭔가 그거가 주는 기업 분석 가치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워낙 광고가 주변에 많이 띄죠. 근데 이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 게 아주 독특한 광고 그 카피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죠. Just do it. 그래서 이 나이키의 운동화는 경쟁은 또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 브랜드의 파워로 인해서 이 장사를 하는 것이지 신발의 퀄리티로서 장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발의 퀄리티는 뭐 이미 거의 뭐 회사마다 다 최고 수준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신발 제조는 한국이 왕국이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인건비 뭐 이런 경쟁력 때문에 동남아로 다 넘겨주고 나이키 신발도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화성 나이키라 그래가지고 화성산업에서 우리 나이키의 주력 공급처였는데 그리로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어닝 스프라이즈 나이키 이 나이키 한국에도 아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신발이 나이키죠. 그래서 나이키의 실적이 나이키 이게 지금 뭐 장기 차트를 그린 건데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기업. 이 나이키는 이미지가 그 스타벅스 또는 맥도날드, 코카콜라, 어제는 뭐 미국 기업이 뭐 애플까지, 아이폰까지 추가됩니다만 이런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마구마구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다국적 기업, 그런 그 전 세계를 제국화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뭐 모든 것이 다 미국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치는 144빌리언이니까 한 우리 돈으로 160조. 신발 회사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이 신발 제왕 왕국 유럽에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그런데 아디다스가 옛날에 나이키가 이렇게 번창하기 전에는 아디다스가 세계 1위였는데 이제 뭐 나이키에 대해서 쭉 찌그러들어 가지고 시장에 많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승승장구가 최근에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최고로 타격을 받을 기업,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폰이 워낙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그 브랜드 로열티가 강한데 반면에 나이키는 신발 경쟁사가 워낙 많은데 어떻게 나이키 신을 일이 있겠느냐. 아디다스 신으면 되지. 그래서 가장 취약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루즈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했던. 그리고 사실 1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1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왔죠. 근데 2분기에 완전히 뭐 놀라울 정도로 어닝 스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그 역풍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극복해냈다는 거죠. 극복했다. 그래서 이 무역전쟁의 허들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팩트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역역풍은 도전 챌린지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뭐 헤드윈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바람. 기업이 앞으로 항해해 나가는데 빨리 가면 갈수록 맞바람이 세진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넘어가야 될 도전이고 기업이 그것을 극복하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다. 위대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위대한 기업의 진가를 발휘한 거죠. 이번 분기 실적에서.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실적 보면은 2017년도에도 한번 좀 휘청했어요. 이게 경쟁사들의 도전이 워낙 강하니까. 왜 경쟁사가 많았냐면 신발 제조는 이미 막 정상급 실력을 누구나 만든다 이거예요. 신발을 이 나이키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하청주잖아요. 동남아에서 막 마구 만들어내는데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가 브랜드 막 이렇게 나이키 붙이고 아디다스 붙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언더아머 붙이고. 그리고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뭐 광고 홍보만 좀 강하게 하면은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2017년도 언더아머가 도전받아서 언더아머가 확 성장해서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빼앗았어요. 언더아머가. 그런데 결국은 언더아머가 찌그러지고 나이키가 다시 또 올랐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저력이 굉장한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광고 많이 한다고 해서 일시로 따라 붙지만 이 나이키는 이 문화적 이미지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강하게 먹혀 있습니까? Just Do It이라는 거. 이 문화를 파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제품 좋은 거 파는 게 아닙니다. 제품은 똑같아요. 아디다스나 언더아머나 똑같아. 여러분 가서 신발 도매상 많잖아요. 신발 뭐 흔해 빠진 게 신발이잖아. 그거 가보면은 뭐 다 똑같지. 물건이 어디가 차이가 나. 그런데 나이키는 이렇게 왠지 두드러져 보여. 나이키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뭐냐?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적이 실제로 잠시 주춤했지만은 이 잠시 주춤하는 게 이제 나이키가 드디어 사양산업화되고 이제 경쟁사 언더아머가 혜성같이 등장했나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아니올시다 했어.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무역전쟁 때문에 무역보복 불매운동 해가지고 뭐 다른 신발 한국 신발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 신발이 똑같은 제품이 그걸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 다 나이키를 갖다가 여전히 선호한다. 그 이번에 CEO 뭐 CNBC 나와서 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중국의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거는 미국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브랜드다. 그리고 뭐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곧 나이키가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도록 막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광고지 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광고가 먹혀 들어가느냐면은 그 문화에 동조하고 싶어 하는 거. 미국의 문화, 미국의 가치. 이게 사람들이 미국을 다 미워하면서 사실은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미워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다 보면 자식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전부 미국을 흠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흠모하는 문화를 갖다가 전파하는 게 이게 나이키예요. 미국의 문화가 뭔데?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프론티어. 자유, 프리덤. 그리고 하면 된다. 드림, 꿈. 그리고 Just Do It 이게 모든 것이 다 압축하고 있어요. Just Do It.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해 이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이키가 최초에 썼던 거는 You try it. 한번 시도해봐. 이런 카피였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바뀐 지가 몇십 년 됐는데 Just Do It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면 돼. 그냥 해. 하면 돼. 이런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은. 근데 그걸 바꾸면은 뭐 의미가 쇠퇴하니까 그냥 Just Do It으로 그냥 통하고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드림, 꿈, 프론티어, 자유 이런 거 하고 묻어가지고 전파시키고 그게 내 것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동화한다 그러죠. 동화. 조이나스. 그래서 미국에 동화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모두들. 그래서 그것을 나이키 신발을 신음으로써 자기가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도취되는 거죠.
그래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게 기업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업 가치에 그걸 변함없이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고 더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치고 그래서 가치를 얼마나 매기느냐. 이거 PER이 34배 매깁니다. 미국 PER을 보다 시장보다 2배 매겨요. 이 신발 회사를. 신발 회사 같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정상적으로 매기자면 시장 평균의 절반밖에 안 매깁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발 만들어봐. 이 브라디 오션에 있는 거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 해서 가치를 안 매기는데 나이키는 이게 34배 2배나 매긴대. 그러니까 기술 혁신 기업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기는 거예요. 구글하고 같은 밸류에이션 매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특별히 잘 나왔어가 아니라 실적이 꾸준히 그냥 세큘라 스탁이라고 꾸준히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역경에도 또 넘어가고 하면서 이런 정도인데 기업 가치는 최고 혁신 기업으로 매겨주는 게 바로 이제 문화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키의 비결이 뭐냐? 이 무역 전쟁 최고의 피해자 루저라고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위너다.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Just do it. 이 기업 문화를 파는 거죠. 기업에 이런 확고한 문화가 있는 기업은 프리미엄 가치를 받는다. 그게 바로 기업의 지속 성장성을 보장해주는 브랜드 파워거든요.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도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그게 밸류에이션이 있는 거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기 실적이 나쁘다, 올해 실적 나쁘다, 내년도 실적이 나쁘다 이런 건 전부 다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리고 또 기업은 그걸 극복해내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속성을 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브랜드 파워, 브랜드 가치. 나이키 Just Do It 이건 정말 귀중한 기업 가치 구축해 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광고를 계속해서 변형시켜 가지고 이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꿈, believe, 믿음. 그러니까 이 광고에다가 여러 가지로 변형해 가지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야? 나이키가 생각나죠. 이런 거 보면 그냥 나이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기업을 있느냐? 아직 없죠. 이걸 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매겨줘야 되고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럼 이런 경우 나오면 이제 나이키가 주가가 오르면은 나이키 하청업체나 옛날 화성 나이키 옛날에 그런 회사 주가가 막 올랐습니다. 지금도 섬유업체들, 신발업체들 그런 회사들 많죠. 글로벌 브랜드에 하청 납품하는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거 가짜예요. 이 하청업체들은 언제 하청 라인 바꿔버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집니다. 화성 나이키가 그랬죠. 옛날에 나이키에 납품할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비쌌다가 나이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제조 공장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살길 찾아가지고 아디다스 납품하고 지금도 아디다스 납품하는지 몰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주가는 완전히 이제 그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자체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야 기업의 가치를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나무 그 브랜드 밑에 하청 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장기 투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게 나이키가 주는 시사점입니다.